병으로 고통받아 누워있는 어머니,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물류센터 직원인 테디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비극들이 사실은 외계인이 벌인 일들이고 거대 바이오 기업의 사장인 미셸이 바로 그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사촌 동생 돈과 함께 미셸을 납치한 테디. Greetings. Welcome to the headquarters of the Human Resistance. 외계와 통신을 하지 못하게 미셸의 머리카락을 전부 밀어버리고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하지만 미셸은 자신은 외계인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는데요. I'm not an alien. You're lying to me. What's the difference? 배우 엠마 스톤의 파격 변신, 자신만의 영화 세계가 뚜렷한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연출, 그리고 장준환 감독의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작 부고니아입니다. 원작만큼이나 강렬한 리메이크작이다 라는 게 저의 첫 인상이었는데 어떻게 보였어요? 그 미셸을 납치하려는 테디가 그 전에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려는 돈한테 화학적 거세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구를 지켜라의 화학적 거세 버전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완전히 빼버린 느낌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지구를 지켜라는 약간 슬랩스틱 코미디도 있고 좀 우리가 좀 감정적 이입할 수 있는 약간 좀 짠한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신하균이 겪고 있는 비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웃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굉장히 좀 하드보일드한 형태의 리메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지구를 지켜라가 사실 저는 수위가 더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그 못에 박혀있다가 손을 빼내는 장면이라든가 그 좀 사실 더 고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화는 보면 사실 고문 장면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맞아요. 전기 고문 장면도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좀 더 세다고 느껴지는 거는 영화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싹 제거해버린 듯한 그 정서 때문에 좀 더 세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인공 백윤식, 원작의 주인공인 백윤식을 엠마 스톤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제작자인 아리에스터 감독의 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원작에서는 신하균이 있고 그리고 조력자인 순이, 여자친구죠. 네, 순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력자가 돈. 네, 사촌 동생이고 네. 아마도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 네. 실제로도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배우인데 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현장에서 누군가의 연기를 보고 울어본 건 처음이라고. 그만큼 이 배우의 존재감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작에서 이제 그 외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만식 같은 경우는 그냥 악덕 기업주잖아요. 네, 백윤식. 네. 네. 네 어머니 때문에 이래? 그때 다 보상해 줬잖아. 충분히 보상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더 이상 뭘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이 미셸은 사회적으로도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선망의 대상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테디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회사가 한 짓으로 테디 엄마가 입원하게 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사실 이게 원작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 그 각본가인 닐 트레이시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테디라는 캐릭터는 말만 하고 말만 많고 행동을 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의 피해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과는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쨌든 그 병구의 어머니도 어쨌든 병원에 있는 거고 여전히 테디의 엄마도 병원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말만 많아졌을 뿐이지 바뀐 것은 없다. 누워있는 사람은 똑같고. 그렇습니다. 네. 사과를 하고 실질적인 뭔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냥 모양새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나 지금이나 나빠진 것은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원작 그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가 그 개봉 당시에는 정말 거의 뭐 철저하게 외면 그렇습니다. 봤다시피 했어요. 아마도 처음에 단추를 좀 잘못 깬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 정말 포스터 보고 철저하게 오해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 지구를 지켜라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주제 의식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걸작이라고 느꼈던 거는 어떻게 저걸 다 집어넣을 수가 있지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딱히. 그리고 저는 그 특히 결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말이 현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는 제 나름대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저는 병구의 상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부고니아의 마지막 장면 미셸의 상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병구가 이제 총을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구의 얼굴을 이제 화면에서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쓰러진 병구의 얼굴, 그 뇌에서 벌어지는 상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백윤식 연기한 만식이라는 캐릭터가 약간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뒷부분을 망상이라고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백윤식이 살짝 외계인인지 약간 드러나는 느낌이 처음에 뭔 생일은 이렇게 매년마다 와 뭐 이런 그렇죠.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어머니 생일은 뭐 매년 있나? 생일은 당연히 매년마다 오잖아요. 근데 약간 지구인의 생활 패턴에 익숙하지 못한 그 외계인의 약간 볼멘 소리인가? 라고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런 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또 보니까 부고니아에서도 약간 미셸이 외계인이다라는 그런 암시가 넌지시 좀 깔려 있었다라는 게 조금 보였던 게, 그래요? 네, 그 회사 이름이 오솔리스예요. 그렇죠. 제약 회사로 보이는데 오솔리스가 그리스어로 성장의 돌이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간 외계인이 지구인을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떨어뜨린 하나의 돌, 그렇죠. 성장시켜주는. 네. 그 돌로 제약회사를 세웠다. 로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프로덕션 디자이너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 미셸이 지내는 공간이 외계인이 타고 있는 함선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회사. 네. 회사 보면은 그 사장 방이 굉장히 공간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우주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방이 다 보이는 유리가 보면은 저희가 스타트랙 같은 거 보면은 메인 조종실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넌지시 미셸이 외계에서 왔다라는 거를 약간 언뜻 비치고 싶었나 보다. 네. 저는 약간 좀 반대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지구를 지켜라에서는 만식이 외계인이라고 치면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별로 안 나와요. 그냥 이제 술 취해서 기가해가지고 뭐 대리비를 깡니 많이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상으로서의 유일하게 잡힌 장면이잖아요. 네. 근데 미셸 같은 경우는 일상의 루틴을 보여줍니다. 아침 일어나서 뭘 하는지. 네. 그 과정을 보여줘서 저는 외계인이면 굳이 인간의 루틴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 미셸 인간설에 약간 무게를 두는 부분이 있고, 테디가 운동하는 걸 보면은 사촌인 돈이 잘 못 따라와도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반면에 이제 미셸은 누군가와 대결을 해서 꺾어야만 이제 그런 아침 루틴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외계인이었으면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침 일상을 저렇게까지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갈린다는 게, 네. 그래서 지구를 지켜라가 계속 시대를 거듭하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위대한 산은 얼굴이 많다라고. 저는 지구를 지켜라를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해석은 다 달라질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엠마 스톤이 삭발을 빼놓더라도 연기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인간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네. 외계인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외계인의 그 아우라를 풍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는 뭔가 이 조명이라든지 어떤 앵글의 힘도 있었지만 거의 상당 부분은 그 본인의 연기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카락이 밀리니까 이목구비만 남잖아요. 그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중압감이 눈이 너무 커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외계인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윽박을 지르거나 이러는 게 아닌데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묶여있는 건 엠마 스톤이고 묶은 거는 제시 플레멘스인데 오히려 제시 플레멘스가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엠마 스톤이 차분차분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겁박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했고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이제 둘째 날에 신문하려고 내려갔을 때 먼저 이제 엠마 스톤 그러니까 미셸이 대화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약간 좀 말로는 이 사람을 못 이긴다라는 게 관객들도 느낌이 와요. 윌 트레이시 각본가도 그 장면, 그러니까 그 둘의 대화 장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는 이야기의 싸움에서 지쳐가는 테디. 거기서 결국은 말로 지배하는 오늘날의 지배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That's what I said. 정말 미국의 고위층 백인의 언어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원작에서는 이제 너희 엄마 해독제가 있어. 내 차에 가면은 벤젠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거 사실 해독제야 라고 해서 그걸 어쨌든 헐레벌떡 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투약을 하는데 안 통하잖아요. 근데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그게 원래는 해독제가 맞대요. 그러니까 해독제를 설정을 해서 그 장면을 찍은 건데 여기서 부동액은 그냥 부동액이란 말이에요. 부고니아에서는 그걸 속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보기 좋게. 네.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말뿐이고 거짓말이었던 그런 어떤 미셸의 재간이었던 거죠. 나중에 풀어주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지구 대표와 외계인 대표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대화가 가다가 그 벌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근데 이 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한글 자막에다가 벌 대신에 인간을 넣어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완벽하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 사라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이기도 하고 그 인류가 왜 멸망하는가에 대한 둘의 이제 관점이 극렬하게 이제 나뉘는 그 논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음모론에 관해서 굉장히 유관 음모론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거죠. 고대 의식의 이름이라고 하죠. 네. 그 소의 시체에다가 딱 이렇게 소의 시체를 정육면체 안에다 집어넣고 기다리면은 꿀벌이 자연 발생한다. 예, 알아서 나온다라는 그런 믿음. 사실 이 그 이제 부고니아라는 그 의식의 핵심은 그냥 죽은 소가 아니고 피를 흘리지 않고 희생된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는 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은 채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폭력적인 거죠. 말하자면 이제 뭐 몽둥이로 맞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질식사를 그렇습니다. 시킨다든지. 네. 그게 이제 부고니아의 조건이라서 이게 만약에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무지만이 아니라 폭력적인 무지에 관한 음모론을 상징하는 약간 그런 제목인 거죠. 그게 사실은 영화 전체적으로도 약간 그 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피를 흘리지 않고 희생된다는 건 영화 마지막 장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다시 태어나죠. 네. 전기 고문 장면에서 아마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틀었던 그린데이의 베스킷 케이스라는 곡이 있는데, 아 맞아요. 예, 이건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아유 그렇죠. 예, 거기 이제 그 사비 가사가 나는 패러노이드인가 아니면 약에 취한 걸까? 예. 그러니까 나는 피해 망상증일까 아니면 약에 취한 걸까? 이게 사실 테디에 대한 자문일 수도 있는 거고 영화 전체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랜만에 좀 한 줄 정리? 와. 예, 뭐 이런 거 해보자면 약간 사자하고 호랑이가 밀실에서 싸우는 것 같다. 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작은 굉장히 이제 정말 우주적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면 이번 이제 리메이크 부고니아에서는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들에 굉장히 집중하지 않았나. 그게 아마도 자기의 생각만이 옳고 상대 쪽은 절멸해야 될 어떤 태도들이
그런 혐오의 태도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잖아요. 사실 이 작품은 저 사람은 당연히 음모론자였겠지라고 이제 우리가 주인공을 보고 시작을 하다가 그게 이제 계속 바뀌게 되는 반대 입장도 한번 가게 되고 그런 어떤 심리 실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심리 실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작은 역시 걸작이었구나 라는 걸 재확인할 수 있는. 네, 저희는 영화 부고니아에 대한 감상평을 나눠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